예, 여러분, 네, 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 1일 수련회 전체 진행을 맡은 김원배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턴십 강의 일부를 진행할 건데 우리 진행자인 우리 김서진 랩런트를 이 시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등부 1일 수련회 일부 사회를 맡게 된 김서진 랩런트입니다. 저 1부에서는 총 4분의 강사님을 모실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특수교육을 전공하시는 김서영 강사님께서 영적인 답을 주는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인턴십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렇게 바로 주고 간다니. 화면이 네.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중에 6절만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하고 아멘. 저는 영적인 답을 주는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0분 강의는 좀 그렇고 10분 토크를 하게 될 특수교육가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워낙에 꿈이 많았고 또 다양했던 편이라 제 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특수교육 또 특수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7개를 골라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화가 그림 디자이너라는 꿈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종류의 그림들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가져온 꿈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희 학과 로고랑 이제 학과에서 쓰이는 그런 로고가 있는데 제가 제작을 해서 학과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악기 연주자 또는 보컬, 그냥 밴드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속하고 싶었던 랩런트의 모습입니다. 네. 빠르게 다음으로 세 번째 꿈은 제가 지금 교회에서는 막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이상한 그런 춤들을 추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댄스부에 들어가서 이제 춤추고 공연을 하면서 댄서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꿈은 제가 이제 지금은 지금 덩치가 크고 되게 건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을 좀 쭉 해왔습니다. 병원 기둥을 저희 집이 아마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4살 때부터 보내신 데가 태권도였고, 이제 건강을 목적으로 갔지만 너무 빠져버려서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 운동도 관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한 적도 있고 그만큼 태권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상장은 저희 집이 권사님께서 좀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상장이나 다 버려버리는 성격이어서 살아남은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 이제
소아외과 의사라는 꿈은 제가 태권도 선수를 하면서 이제 다리가 짧아서 이제 현실에 마주쳤을 때 아,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가지게 된 꿈인데요. 혹시 저 굿닥터라는 드라마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주원 나오는 드라마인데 저 드라마가 장애를 가진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소아외과 의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것입니다. 보면 여기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교수님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말에 좋은 의사는 어떤 게 좋은 의사인지 고민하는 모든 의사다 라고 했던 구절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들어서 그때는 소아외과 의사를 꿈꿨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특수교사가 된 과정을 이게 모두 고3 때 일어난 과정이거든요. 제가 꿈을 못 정하고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군인은 어떠냐, 이제 운동을 좀 했으니까 군인은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군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군사관학교 시험도 쳤었는데 영어 시험 성적이 영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육군사관학교 시험은 수능은 이제 말에 치지만 8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8월에 끝났는데 합격하지 못했다. 그럼 다음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육교사라는 이제 진로를 한번 정하게 됐는데 제가 기숙학교를 다녀서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고 실기시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당에서 혼자 실기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정시 중에 2개를 체육교사, 체육교육과 쪽으로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중에 나머지 1개는 이제 체육교사가 아닌 딴 데로 한번 넣어볼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특수교육과가 있길래 성적도 되고 괜찮네 이렇게 하고 넣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수교육과 합격 문자가 먼저 날라왔었는데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괜찮은데 그냥 갈까 생각을 하다가 갔습니다. 별 동기가 없이 맨 처음에는 정해진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서 정해진 제 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한테 이때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체육도 했고 미술도 했고 음악도 했는데 특수교육 너무 아까운데, 네가 해온 게 너무 아까운데 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보시다시피 저기 음악 관련된 것, 미술 관련된 것 지금 특수아동을 대하고 소통하는데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 태권도라는 거는 이제 특수아동을 대하다 보면은 아무리 특수아동이지만 덩치는 다 똑같거든요. 이제 남자아이들은 발육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주먹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선배들 보면 여기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뚝 까맞아서 뚝 까맞고 뭐 딱히 무섭지가 않아서 지금도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춤 이런 것도 뭐 잘 하고 있고 소아외과 저 직업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의 제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 그 장애를 가진 그 의사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또 장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꿈꿔왔던 그 모든 꿈들이 이제 특수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또 어디에 쓰실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저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길에 장소에 현장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직업을 정해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이 겪어오면서 가진 그 재능들이 지금 굉장히 잘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악기 다루는 것도 지금 보면 드럼 치면서
뭐 배운 것도 없지만 드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나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렘넌트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기회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수교사에 대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어느 날 내가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면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체장애인이 몸이 불편한 그런 장애입니다. 이제 손 쓰는 게 어렵고 몸 쓰는 게 어려워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혹시 시각장애를 선택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지체장애를 선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은근 반반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씩만 딱 듣고 싶은데, 혹시 시각장애를 선택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꼭 발표를 하라면은 얘기를 안 해주시니 제 동생한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각장애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것보다는 못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말을 정리를 하면, 시각장애인은 못 보는 대신에 움직임의 자유가 생기고, 이제 지체장애인은 움직임의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고요. 혹시 지체장애인을 선택하신 분 중에 얘기를 한번. 오케이, 동아. 시각장애인이 되면 전자를 배워야 돼서 귀찮아. 저건 생각도 못했던 답안인데, 오케이,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정리를 했어요. 이게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 긍정적인 면을 보면 활동성이 있고 좀 그나마 건강할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하고, 반대로 지체장애인은 그 반대 이유가 돼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의존성이 증가하고, 또 반대로 지체장애인의 긍정적인 면은 희망, 자율성, 즐거움인 대신에 그 반대되는 이유로 무기력함, 위험, 즐거움의 제약이라는 그 시각장애인의 부정적인 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수교사는 시각장애인과 그 지체장애인의 이 긍정적인 면들을 봐줄 수 있고, 또 그 긍정적인 면들을 통해서 그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리지 않는 선물 상자가 있다면, 선물이 있어요. 선물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절대로 안 풀리는 그런 선물 상자가 있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시? 아, 오케이, 동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선이? 그래. 보통은 풀리지 않는 선물 상자가 있다면 되게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선물 자체만으로 생각을 하면은 선물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존재만으로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냥 풀리지가 않아서 그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장애 아동들은 이 풀리지 않는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것이 특수교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들고 온 사진들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맨 왼쪽 친구는 고등학생이고, 여기 가운데 3명은 초등학생, 그리고 마지막은 유치부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 말고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저 가운데 있는 친구는 제가 처음으로 과외하게 된 그런 친구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보다 어휘력이 한참은 높습니다. 5개 국어를 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일본어로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어휘 쪽으로 좀 더, 제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약간 그렇게 끌어줘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미래 계획과 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이름이 김서현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서진 아니고 서현입니다. 지혜서자의 빛날 현자인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성경 구절로 만들어 주신 제 이름이고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이제 누구든지 나를 보면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 다짐 그리고 평생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서면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완전 광광 울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처럼 항상 제 평생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전도자로 서는 것이 제 두 번째 꿈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목과 같이 영적인 답을 주는 육신적인 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육신적인 답을 넘어서서 영적인 답을 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다 괜찮은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가 아니라 은과 금도 내게 있거니와 그래서 경제력을 갖춘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꿈이 하나면 또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있고 저는 태권도를 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면 태권도 관장님을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자매로서 이렇게 할 말이 딱히 없는데 자, 조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번째로는 되게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어 교육의 대명사로 불리시는 김미정 강사님께서 영어를 세계복음화, 복음 전달의 도구로라는 제목으로 인턴십 해주시겠습니다. 김서현 랩런트 너무 멋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저는 지금 학원에서 강사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사를 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고 오는데 제가 이제 이 손편지를 하나 받아서 제가 좀 울컥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랑 같이 이제 파닉스부터 영어를 했던 친구고 저를 유독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이제 편지를 적어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가온이에요. 선생님 어려운 영어라는 과목을 너무 즐겁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용돈 모아 선생님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영어 공부하여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루시드에 놀러 오세요. 학원 이름입니다. 가온 올림. 그리고 영어로 My best teacher, I love you. Take care of yourself. Thank you.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랫게 받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저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떼고 학교 갔거든요. 우리 그런 세대 있죠 지금. 가니까 뭐 저는 알파벳만 근근히 알고 갔는데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때는 학원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학원을 다닐 형편도 안 되었고 저희 집안은. 그래서 이제 가서 글자 밑에다가 토를 달아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전부 일본식 그 문법 수업이 많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렵고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영어 공부는 하고 싶었어요. 왠지 멋져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그때 저희는 유튜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성식의 Good Morning Pops 들어보셨죠? 그거 좀 듣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더 영어를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습지 교사를부터 시작해서 공부방 그리고 개인 과외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학원 이렇게 하면서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배운 게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영어를 좀 쉽게 가르치고 할까 이게 나름 많이 고민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외 유학파도 많고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영어의 중요성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만 결국에는 이 영어를 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썼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왔을 때 영어로 그때 우리 공부를 연습을 하고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며칠 동안 구원의 길을 선포했던 게 제가 수년 동안 구원의 길을 한국에서 선포했을 때보다 진짜 많이 그냥 원 없이 말해봤거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부분들이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영어 교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여러 가지 영어 아이들 뭐 수업하는 여러 가지를 접해봤지만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학교에 가면은 그 영어를 처음에 파닉스부터 배우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파닉스를 배우고 나서 이제 뭐 스토리북을 하고 그다음 뭐 뭡니까? 조금 이제 고학년 되면 문법도 좀 하고 그리고 독해 결국에는 시험 공부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이제 실용 영어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단 영어의 우리 순서는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한국말이랑 영어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물론 어순도 다르겠지만 그 소리를 내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목에 힘을 주는 얕은 소리이고요. 그 영어는 배에 힘을 주는 그런 횡격막. 자, 좀 고급 단어 나왔습니다. 횡격막. 그 갈비와 배 사이에 있는 막이라 하거든요. 여기를 울리면서 나오는 깊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소리의 3요소 중에는 일단 뭐 발음 좋아야 된다, 리듬 또는 있는데 영어 소리의 근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뱃소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왜 영어 소리는 조금 소리가 한국 소리보다 좀 깊은 동굴 소리 같이 이렇게 소리 나는 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설명은 좀 시간 관계상 다 이제 못 하겠는데 요렇게 이제 영어는 우리나라에 없는 소리가 숨겨진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어는 훈련이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그 가수들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데 영어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저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과 전혀 다른 영어의 소리를 터득하는 보컬 트레이닝이고요.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수업을 한 그 수년 전에 했던 부분들이 녹음 파일이 있어서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이 학생은 보컬 트레이닝 하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파닉스 마치고 이제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 처음에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소리가 좀 작네요. 잠깐만요. The man. Matt has a hat. Matt has a bag.
This is his cat Max. Max is in the bag. 자, 한국식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냥 했을 때. 그래서 얘는 이제 요 파닉스 끝내내이라서 요 단모음 A 발음은 다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가 이래서 그래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뱃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연습을 시키고 한 달 뒤에 이제 요렇게 다시 한번 이제 읽어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This is Matt. He's a man. Matt has a hat. Matt has a bag. This is his cat Max. Max is in the bag. The bag is on the mat. 자, 요게 발음은 발음인데요. 소리 똑같은 학생 맞습니다. 똑같은 학생이 맞는데 얘가 똑같은 학생인데 이제 뱃소리 톤으로 소리 톤이 완전히 바뀐 게 좀 들리십니까? This is Matt 이런 식으로 힘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있다. 완전 그 부모님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처음부터 뱃소리로 배운 처음부터 이제 요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닉스도 처음부터 뱃소리로 한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This is Matt. He is a man. Matt is a hat. Matt is a bag. This is his cat Max. Max is in the bag. The bag is on the mat. Max is on the mat. Matt pets Max. Matt is a hat. Matt is a fat pam. Max is sad. Max has no hat. Max is very sad. 자, 요 부분들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따라쟁이라서 엄청 잘 따라 on the mat 보셨죠? on the mat 제가 강조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했었어요. 좀 따라쟁이였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뱃소리로 배운 상태입니다. Is your brother snoring? Yes, he is.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playing soccer. 계속 훈련입니다. What are 영어는 you 훈련입니다. doing? I'm drinking orange juice. 자, 좀 컸습니다. 지금 중간에가 없어요. 중간에 무슨 자료가 없습니다. 네, 중간에 없어가 지금 고 1임 2입니다. 네. 2입니다. 저기. Hello guys, 소리 I'm 좀- Sarah Lee, a grade 9 student from Joshua running for the PRO in this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빠 승주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소리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뱃소리부터 3학년 때부터 이제 뱃소리로 이제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동영상이 없어서요. This bot is cup. It is a big cup. A bug got his cup. 자, this is Bug bad. got rid of the 힘 딱 주고 bug. 하는 거 느껴지시죠? 배에 엄청 힘을 주고 한 거거든요. A nut got his.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습했던 This 부분들. is Bill. Bill has a hat. Bill has a big hat. 엄청 힘이 느껴지시죠? 네, 요렇게 배에 힘을 주고 뛰었습니다. 6학년. He usually comes home at 6 o'clock. He sometimes comes home late at night. 자, 리듬이 살아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서 지금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이 두 학생은 뭐 부모님 말로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영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켰다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영어가 기반이 되어서 필리핀에 그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필리핀에서 그때 찍어서 보내준 건데요. 말하기 대회 연습할 때 봉고차에서 찍었던 모습입니다. Shall see together. 소리 좀 크게. This is our hope, and this is the fate I go back to the south with.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With 자, this faith, we 봉고차에서 will be 나오는 able to 소리입니다. 이 transform.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간다고 연습하면서 가는 그 장면이었고요. 자, 이 학교에서 찍었던 Like a mighty stream. I am not unmindful that some of you have come here out of great trials and 자, 요거는 이제 스피치 지금 연습 뱃소리 톤으로 하는 연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학생이 이제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고 또 필리핀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또 저 랩넌트 서밋 훈련 2기를 이게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게 졸업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뒷모습입니다.
네, 유 목사님에게 이제 수여식을 그 받았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학을 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주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둘이 이제 사실은 한국으로 다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준비하면서 또 런던 대학교에 이번에 또 입학을 해서 지금 런던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많고 많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최소한 구원의 길은 영어로 할 수 있다. 그쵸? 예, The Way of Salvation 이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필리핀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가잖아요. 거기서 마음껏 구원의 길을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렘넌트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자주 읽읍시다.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영성과 영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영어는 뭡니까? 반복입니다. 그래서 repetition is power. 반복이 힘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도 반복해야 되잖아요. 반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저 맨 밑에 있는 문장은 한번 따라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마스터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repeat after me. 자, what I have to do is 해보세요. Repeating until I master it. Very good job.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그 런던대 1학년 재학 중인 이승주 렘넌트가 여기 왔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을 1분 구원의 길을 지금 1분 구원의 길을 하고 본인이 또 영어를 도구로 해서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 살은 조금 더 쪘는데 어쨌든 동일 인물이고 이은성 랩넌트입니다. 네, 제가 한국어로 1분 구원의 길을 하고 옆에 있는 오빠가 바로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And they were designed to be happy only when with God. 하지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But they were deceived by Satan and sinned to leave him.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생 불행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Men who left God became unhappy. They live their lives in misery and go to hell when they die.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But God, who has a lot of love, sent us a Savior to save us.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His name is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He solved all of our problems by dying and resurrecting from the cross.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You are going to be happy when you believe this gospel and go to heaven at the end. 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At this time, you can follow me and pray to accept Jesus Christ in your heart. 네, 바로 영어로 통역되는 관계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God, I am a sinner.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저주받다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I must be in hell after suffering and cursed, but I believe that you loves me and sent Jesus the Savior, who carried all my problems on the cross, bled to death, and revived in 3 days as the Bible prophesied.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Now I open the door of my heart. 지금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소서. Please come into my heart, save me, and make me a child of God.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Now I am a saved child of God.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네, Amen. 감사합니다. 예, 부럽습니다. 예.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승주 랩런트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와 또 대학 진학을 앞둔 랩런트 분들을 위해 포럼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하신 대로 2015년 필리핀 HMIS 입학하여 작년 6월에 졸업을 했고 현재 런던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RUTC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강단과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시대의 대안인 RUTC 운동을 통해 237과 후대 살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두고 당연히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도 제 뜻대로 된 것은 없었고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대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평생 언약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앙을 통해 오히려 런던 대학의 문을 여셨고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상상도 못할 그런 대학에 비대면이라는 특권으로 입학하여서 많은 현장을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언약을 가진 저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선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람이 막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문제 재앙의 시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으로 237 나라와 후대 살리는 미련한 전도 운동, 그 RUTC 운동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런던 대학 가게 되면서 이제 계속 배워왔던 그런 미국식 영어는 좀 많이 잊었고 이제 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인도를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제 당연히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계획과 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일 그 5분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밍을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드릴 강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음식을 굉장히 맛있어합니다. 네. 비빔면 하나를 끓여도 더럽게 맛있어요. 네. 자, 우리 세 번째로 곽혜진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따라가는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재 한솔요리학원 부산점에 이제 요리사가 꾸민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 요리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호텔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해서 혹시나 요리사가 꾸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도 그 중고등부 시절부터 저는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제목에 제가 말씀 따라가는 요리사라고 했는데 저는 사람을 따라가는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의 여정들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요리 뭐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자, 맞죠? 그리고 또 우리 다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사의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자, 요리사는 맛있는 걸 잘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배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사모님이랑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보통 뭐 하러 가십니까?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잖아요. 맞죠? 자, 근데 또 화가 나요. 그러면 뭐 하러, 보통 친구들이랑 놀러를 가는데 짜증이 나. 그럼 뭐 하러 가요? 맞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럼 내가 속상해. 뭐 하러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맞죠? 기분이 좋아. 졸업식이에요. 뭐예요? 먹어야죠. 자,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이제 요리죠. 그래서 제가 요리사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리모컨.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아까 전에 맨 첫 번째 강사님은 꿈이 많이 변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요리사라는 꿈만 보고 이렇게 쌓아왔던 저의 이력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잠깐 제 소개를 넣었습니다. 네, 넘길게요. 자, 요리사란, 그냥 요리사라고 하면 보통 단순히 요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리사는 요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요리사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왜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기분이 좋죠. 근데 맛없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맞죠? 그럼 어때요? 이 결국엔 요리사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요리 분야의 직업들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저기 위에 있는 두 개는 제가 하던 일이라서 약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요리사는 이제 현장직 요리사,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경우로도 많이 빠지죠. 네, 한번 볼게요. 우선 제가 일하는 주방들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PPK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37살 된 오너 셰프 박필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예 명절, 그다음에 빨간 날, 크리스마스 날 이런 날에는 약속 잡는 거를 거의 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손님들 점심 서비스하기 위해서 빨리 재료 준비하고, 그 남는 시간 짬 통해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김밥 먹고 햄버거 먹고. 지금도 다쳐요. 네, 보셨죠? 요리사라는 직업은 이제 손님들과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들은 쉬는 날, 빨간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저희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리사로서는 이제 사실 주의를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요리사에 대해서 또 한번 계속 일단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리 셰프로서의 그만두고. 불꽃 튀죠. 경쟁이니까 그만큼 재밌는 거죠. 화면이 안 나와요. 불꽃 튀죠. 제가 하는 일을 경쟁이니까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재밌는 거죠. 학원 현장입니다. 제 강의실이에요, 지금.
지금은 여기서 제가 영셰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아까 전에 보셨던 수업을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넘겨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이 습관돼가지고. 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잠시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리사로 뛰고 싶어서 계속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올림픽 같은 걸 많이 출전해서 이제 이렇게 480명 중에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제가 7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정도 됐어요. 그때는 지금은 언약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친구들처럼 중고등학교 때 요리사를 꿈꾸면서 이제 저거 아시죠? 도전 골든벨 나갔는데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한테. 학생은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냥 명예 때문에 잘 나가고 싶어서 요리를 나눌 수 있는 교수님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리사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완전히 달라졌던 게 저 보이죠? 1등 한 거 아까 여기 사진이 섞였네요. 네, 이제 국가대표도 했습니다. 좀 많이 했죠. 왜냐면 교수가 되고 싶으니까 악착같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해외 대회에서 이제 홍콩이나 또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수상했던 사진들이에요. 또 이거 보이시면 WRC입니다. WRC 가서 이제 요리 파트 분야에서 제가 이렇게 수박 조각했던 게 있거든요. 네, 맞죠? 이렇게 이거는 저의 작품들입니다. 자, 보시면 맨 왼쪽에는 수박이고요. 여기는 당근 가지고 용을 만들었어요. 네, 당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설탕이에요. 설탕으로 이제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밑에 있는 거는 오리 가슴살 요리예요.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저는 양식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캐비어 아니에요. 그냥 그 흑후추라는 건데 오리랑 잘 어울리는 요리예요. 자, 이거는 한입거리 핑거푸드라고 해요. 이걸 한 입에 먹는 데서 핑거푸드고 잠시 저의 작품들을 약간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환점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처럼 요리를 계속 해오면서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그 협회장이라고 해서 높으신 분들이 당장 뛰어오래요. 그럼 예배 드리다가도 저는 달려갔어요. 왜냐면 그분에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액세서리였어요. 그냥 예배 가는 거 싫지만 안 가면 잔소리하니까 예배 가고 그냥 가서 포럼은 되게 잘 하는데 언약이 확실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고 요리사로서 계속 틈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틈없이 달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언약이 하나 이제 딱 한 20살, 23살 때 언약이 부딪힌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대회 나가라는 거 대회 나가고 그냥 언약도 없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당연히 제 스펙과 성공이 저는 1순위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부딪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 말씀이 부딪히면서 항상 저는 사람 따라가고 교수님 따라가고 더 잘 나가는 셰프님들만 따라다니다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1번이 돼서 하나님께 의지한 게 아니라 그냥 더 성공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으니까 사람을 따라갔구나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예배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저의 꿈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제 명예와 성공 때문에 교수님이 되고 싶고 언약이 없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바뀐 언약은 이제는 더 잘 나가는 셰프님이나 교수님들이 주일날 불러도 저는 안 나가요. 그리고 호텔도 더 좋은 조건으로 사실은 더 있어 달라 했어요. 근데 주일 예배가 안 돼요. 요리사 특성상 주일을 지킬 수가 없죠. 근데 그만뒀어요. 왜냐면 예배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의 제 꿈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배자예요. 그냥 내가 요리하기 전에 예배자로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 거 제 꿈이고 또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증인 있죠. 네, 증인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셰프님도 많고 요리사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 포기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로 제 몸을 두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요리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가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형편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또 가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기업, 교회를 돕는 후원 기업으로 쓰임 받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제 평생 한약인 잠언서 22장 29절 왕상대가 제 평생 한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학원을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 이제 다이닝 레스토랑이 운영을 이제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10편, 28편, 9편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요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예. 자, 우리 벌써 마지막 1부의 끝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까지 봤던 보건교사 중에 제일 이쁩니다. 예. 자, 나서윤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강의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남 창녕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나소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마스크를 한번 쓰고 저는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염병 시대 속 보건교사의 사명이라는 발표를 할게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제 평생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갈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밑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이 세계보고마라는 꿈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본론만 말하자면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간호학과 정규 대학 4년제나 혹은 전문대학교를 가서 이제 성적이 1학년 때 상위 5에서 10%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마다 5%인 데도 있고 10%도 있어서 5에서 10으로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이 교직 이수가 있는지, 이 간호학과 중에 교직 이수가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되는데도 보건교사가 못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잠깐 넘어가면은 이렇게 과정이 많거든요. 이거 한 학기에 제가 다 들었던 건데, 이렇게 듣고 나면은 네,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주는 간호사 면허증 제 거고요. 이것도 교원 자격증, 이것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보건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돼요. 교원 자격증. 이렇게 되면 이거 저 실습했던 거고요. 부끄러워서 작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생 실습, 초등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응급처치하는 거 해서 이렇게 2개가 되면은 이제 보건교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간호의 의미는 이것 인간이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건강이란 함도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사는 신체와 정신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가 아파서 병에 걸렸거나 정신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렸을 때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들어가면 거의 기본적인 해부학, 생리학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럼 기초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은 굉장히 좋고요. 이제 그리고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습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암기를 하거나 응용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문이과 통합형. 어려운 건데 이렇게 되면 좋고요. 또 환자나 동료, 아픈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성격이 유하거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조금 더 유리한 이점이 있고요. 이제 3교대라고 해서 데이, 이브, 나이트로 일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하고 점심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정신력과 이제 체력이 강인하면 할수록 좋다.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 다 해당 안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닥치면 사람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성적만 되면, 간호학과 들어갈 수 있는 성적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저 어디로 가요? 첫 번째로는 거의 다 병원에 가요. 병원에 내가 뭐 집에 가는 그런 동네 의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종합병원, 대학의원에도 갈 수 있고, 이 과가 많아요. 그 처음에 들어가면 평간호사 들어가는데 뭐 석사 과정, 뭐 박사 과정 따면은 이제 뭐 간호과장, 팀장, 뭐 수간호사 등등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내가 원하는 내과 중에서도 뭐 소화기 내과, 뭐 외과에도 뭐 흉부외과, 호흡기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많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과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 간호사라고 해서 뭐 간호장교, 군대에도 갈 수 있고요. 소방공무원, 소방서에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건소나 간호직 공무원이 될 수 있어서 여기 계신 아름다우신 수아 집사님처럼 시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보건교사로도 일할 수 있게 되고요. 보험공단, 적집사자, 뭐 한국전력공사 등 여러 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전문 간호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파트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게 돼요. 그럼 2년의 수련 과정을 끝나게 되면 이 13가지거든요. 그래서 13가지에서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세계보고만 하고 싶은데 해외로 나가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엔클렉스라고 해서 미국 간호사 자격증이면 미국이나 그 외에 두바이라든지 여러 해외에서 갈 수 있고, 저희랑 조금 의료 사업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잘 가진 않는데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 간호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난 대학에 아까 앞에 곽혜진 선생님처럼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간호학사, 학사, 그리고 대학원 석사, 그리고 대부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박사 학위까지 따려면 거의 7에서 8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건심사 간호원, 혹시 뭐 산업간호사, 조산사 등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영남대학교 병원에 합격했지만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포기서를 적은 거고요. 이거 수험표, 수험번호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건교사라는 곳에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이제 혼자 계획을 다 짰거든요. 나는 이제 병원 가서 3년간의 일을 하고 이제 그때 딱 그만두고 보건교사를 할 것이다 라는 혼자 계획을 다 세웠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하고 그냥 보건교사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호사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인은 딱 5명밖에 없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근데 이 조산사도 간호사가 이런 분만하는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딸 수 있는 게 조산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호사가 의료인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5명밖에 못해요. 5직업밖에. 근데 거기서 간호사가 2가지나 있잖아요. 굉장히 전문직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학교보건법에서도 보면은 학교에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다. 의료인에는 간호사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도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게 보건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이 좀 많아요. 피 못 볼까 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뒀는데 우선적 첫 번째로는 저는 계속 보건실에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몸이 아픈 아이들이 가장 먼저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외에도 친구랑 싸워도 울면서 오고 뭐 부모님이랑 싸워도 오고 뭐 다 와요. 친구가 없어도 보건실로 오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아파도 오고요, 정신적으로 아파도 오고요. 왕따야 친구가 없어도 보건실로 놀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3가지 건강을 다 챙길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이가 빠진 거거든요. 사실 중증도가 높진 않은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냥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염병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거 2020년도에 사진 찍은 건데 학생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다 손 들었는데 학교 등교할 때 발열 체크 다 하죠. 지금 자가진단도 하죠. 그거 다 보건선생님이 계획하고 선생님들 연수하고 저 지난주에도 연수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접니다. 저 이렇게 애들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줄 같은 거 다 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저긴 들어와요. 그렇게 들고 오고, 네, 그쵸. 저희도요. 너무 힘들어. 군수님 왔을 때 보여주기식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열을 제거했습니다. 접니다. 그러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급식실에도 보시면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급식 먹을 때도 한 칸씩 띄어서 먹게 하고 맞죠? 그리고 여기도 수업할 때도 제가 수업할 때 몰래 찍은 거거든요. 칸막이 둬가지고 하고요. 저는 이런 뭐 응급 처치라든지 아니 그냥 일반 보건 수업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 건강 검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교직원이랑 학생들에게 연수를 해요. 성교육도 하고 감염병도 하고 뭐 미세먼지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은 엘리트고 똑똑하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저는 그냥 학생들만 열심히 교육하면 되지 왜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학교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거 저희 학교거든요. 경남 창녕 여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교사 직위 해제 저희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거 뭐 26일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뭐 2층 여자 화장실에 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뭐 30대 교사 B 씨가 지난 29일 자신의 범인을 자수하였다. 이거 저희 학교 메신저거든요. 보시면 6월 29일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때 느꼈어요. 하나님, 처음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안 그래도 일 못하고 2020년에 처음 졸업해가지고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은 다 똑똑하고 엘리트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내면을 보여주신 거죠. 선생님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엘리트라 생각했던 선생님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뭐 많이 하거든요. 스포츠 이제 학생들과 사진 찍은 것, 그리고 제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꼴등 보건 선생님 적혀 있죠.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꼴등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같이 놀아주고 있어요. 그러고 이거는 흡연과 음주 예방 교육에 제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계속 보기 시작하고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학도 그때 개학도 연기돼서 6월 달쯤에 학생들이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학생들의 우울감도 높아지고 자살 충동도 높아지고 실제로 집에 있으면 흑암으로 눌려가지고 가출하고 오토바이 훔치고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외에도 다른 학교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SNS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SNS로 얼굴 모르는 학생들끼리 자기 성기 사진을 찍거나 뭐 자위하는 사진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 만나서 성관계할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해서 어머니가 그 핸드폰을 보고 발견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이제 또 이게 좀 심하게 법원까지 갔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비행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런 담배나 음주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거를 보게 돼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뭐 등굣길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요. 이것도 제가 사진 찍어서 반별 콘테스트 같은 거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 곳곳에 다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여를 했어요. 보면은 뭐 금년 N행시 짓기, 그리고 여기는 금년 반별 콘테스트에서 사진 아이들이 많이 보내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학교는 매년 흡연 문예 행사를 해서 문예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금연이나 흡연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을 자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제가 방송에 하면은 학생들이 같이 선서문 낭독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렇게 문예 행사한 학생들은 학교 장상이라고 해서 상장을 받도록 제가 또 교감 선생님과 말해서 이거 학생들 상 받는 것, 그리고 금년 행사 하고 있고,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고 건강하려면 몸도 건강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저 스포츠 수업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교직원 스포츠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사격 해서 체육 선생님과 협동해서 같이 사격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일을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녕에 딱 하나밖에 안 줬었거든요. 그 많은 학교 중에. 2020년 제가 처음 일했지만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우수 사례로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턱 쐈습니다. 학교에.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 또 받았어요. 학교 흡연 예방 우수상 창녕중학교 2년 동안 받게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학교에 좀 인기 숱하거든요. 인기 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핸드폰으로 학생들이 늘 사진을 찍어주고 셀카 찍자고 해서 맨날 프사하고 배경 화면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네,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집 안 가고 있고 저 보려고 보건실 앞에 있고 제가 좋은지 침대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침대에 누워서 안 빼줘가지고 담임쌤들한테 이른다고 사진 찍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 싫다고 하는 건데 원래 좋아도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만들게 하면 저한테 다 하고 네, 평생 솔로 하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건실인데 왜 보건실 와서 공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실로 와요. 그래서 네, 보건실에서 저는 그냥 일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이 스승의 날 때 준 거고, 이건 화이트 날 이럴 때 화이트데이 이럴 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 소윤 쌤 예쁘다 라고 할 뻔. 이렇게 막 장난 같이 치면서 좀 친구 같으면서 네, 그런 선생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건교사의 장점을 말하자면 워라벨이 있습니다. 워크 그리고 라이프의 밸런스의 합성어인데 삶과 이제 직장의 균형이 아주 딱 잘 맞아요. 왜? 주 5일 일하거든요. 월화수목 금만 일하고 8시 반에 가서 4시 반 칼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도 성공할 수 있고 수요일 금요일 할 수 있다. 가끔씩 주위 친구들 부러워해요. 그럼 네가 공부 잘해서 교직 듣던가 라고 전 좀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연차라고 해서 조퇴라든지 학교 지각한다든지 하루 쉰다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남녀 상관없이 육아휴직도 남자도 쓸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거 가능하고 질병의 중증도가 좀 낮고 방학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제가 2020년, 2021년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창녕중학교에서 3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22년에 부산에 있는 학교에 오려고 정말 많이 혼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난 부산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창녕에 남아있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강단 메시지로 나왔어요. 소윤아, 너가 창녕중학교에 두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너는 창녕중학교에 후대를 남기지 않았다. 그 후대를 두고 기도를 하지 않았고 제자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창녕중학교에 1년 내가 더 있게 하는 거는 너가 그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걸로 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저 보건교사와 간호사의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